자, 중학교 3학년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회입니다. 지금 7회고요. 지금 이제 풀이를 좀 한 다음에 진도도 나갈 거예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숙제한 거는 미리. 자, 숙제 사진으로 보내는 거 미리. 영상 보기 전에 선생님한테 사진으로 미리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 못했어. 그러면은 그냥 영상 듣기 전에 숙제를 좀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하세요.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복사평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복사평형 뭐냐? 이게 지금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태양. 여기 컵이 뭐 지구라던가 이런 행성 같은 걸 말하는데, 자, 시간을 보면은 0분에서부터 쭈르륵 이어지다가 이렇게 26분까지 가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온도를 보니까 온도가 점점 높아지죠.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여기 구간에서는 일정해진다. 요거를 좀 잘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평평해지면서 일정해진다. 여기가 저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컵이 이렇게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지만 흡수하는 게 더 많아서 그래요. 흡수가 더 크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일정해지면 흡수하는 거나 방출하는 거나 똑같아진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복사 평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적외선은 태양, 알루미늄 컵은 지구에 해당하고 계속 높아지지는 않는 까닭이 복사 평형이다. 요런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복사평형 똑같이 복사평형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일정해집니다. 일정해진다. 자, 그 다음에 흡수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방출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0분 이후에는요, 복사평형 이런 거 맞죠? 그 다음 흡수량, 방출량 하는 거 맞죠? 복사평형이니까 이 내용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는 흡수하는 해양복사 에너지만큼 똑같이 방출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3, 4, 5번이 복사평형에 대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요. 흡수량이랑 방출량이 같다는 거. 자, 동그라미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일정하게 이렇게 온도가 유지되는 거를 복사평형이라고 하죠. 복사평형. 그 다음에 관련지어서 여기 조금 더 확대를 쫙 해줘서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같아서 자, 컵이 흡수하는 거랑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일정 이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흐리지만 최대한 선생님이 말로도 설명하고 우리 친구들 보기에 어렵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00%가 들어오는데 한 70% 정도가 흡수가 되고 30% 튕겨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온 건 일단 70%인데 이 70%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서 대기에 머물러요. 나가면서. 자, 그래가지고 자, 태양 복사는 70, 30, 70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A, C, A, C, A, B 이렇게 써 있는데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A는 지금 태양이에요. 태양이 100%가 왔어. 그럼 100이 들어왔다가 자, B가 30이었고 C가 7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우리가 지금 30이죠. B가 반사되는 거 들어오자마자 반사되는 게 30이고 그러면 전체 태양이 내뿜는 거에서 어 70%하고도 70%를 나중에 빠져나가는 거를 생각하면은 똑같다. 요런 개념이랑 똑같다. 그 다음에 C는 70%였는데, 70이었는데, 100%에서 바로 튕겨져 나가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게 둘 다 70, 70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더 복잡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봐봐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나오죠. 태양이 100%.
대기의 20%, 지표면에 50%또 반사된 거 또 있고, 그러면은 이거 두 개 합쳐서 아까 전에 70%라고 해준 거예요, 위에서는. 대기하고 구름하고 지표까지 지구 전체라고 해준 거예요. 자, 튕겨 나갔던 건 30%가 맞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여기 흡수됐던 70%가 이제 또 방출이 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고 이렇게 나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찌됐건 다 합치면 70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흡수되는 게 50%가 지표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표에. 그 다음에 대기 구름까지 합쳐서 일단 지구 전체에는 70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에서 대기하고 여기 대기하고 구름 같은 거 있죠. 대기하고 구름 같은 거에서 빠져나가고 지표에서 빠져나가고 그래서 30%가 남은 거는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빠져나간 거예요. 여기서 니은이 어딨니? 여기가 니은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가 니은이에요. 자, 이런 거 자꾸 보다 보면 보여요. 자, 지표에서 흡수하는 게 50%, 대기하고 구름하고가 대기가 20%,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니은이 방출하는 것도 70%입니다. 방출하는 것도 70% 여기서. 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게 바로 지표로 다시 방출되는 대기에 뿜어져 나갔다가 봐봐. 여기 한 번만 다시 볼까요? 대기로 뿜어져 나갔다가 요렇게 까만색으로 해야 되나? 요 까만색으로 해볼게요. 대기로 뿜어져 나갔다가 여기에서 한 50%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이건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요 부분이 지금 D인 거예요. D. 알았죠?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구가 둥글잖아, 얘들아. 그래가지고 남중고도라는 게 있어. 이게 남중고도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이게 직각이야. 직각 완전 거의 다 없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쬐끔 이렇게 잘려져 나가는 부분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남중고도가 낮아져서 태양 복사 에너지량 자체가 적어서 이제 뭐 춥죠. 여기로 가죠. 여기가 춥죠. 아주 춥죠. 극지방이라고 합니다. 춥습니다. 자, 요것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위도상 저위도라고 하고 여기는 고위도. 여기도 고위도예요. 그러면 볼까요? 네, 밑에 또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흐리게 나와가지고 좀 속상하지만 흡수가 많다는 겁니다. 흡수가 많다. 그 다음에 한 38도 부근에서는 거의 똑같다. 그 다음 고위도 부근에서는 방출이 많다. 이런 거. 그래서 에너지 과잉, 에너지 부족 이런 거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졸지 마세요. 졸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흡수되고 있는 게 이만큼이야. 흡수. 그다음 방출되고 빠져나가고 있는 게 이만큼이야. 이렇게 보라 빠져나가는 게. 자, 옳지 않은 거 한번 보도록 하죠. 3번인데 답은요. 일단 옳지 않은 것은 어디서 남아요? 저위도가 남죠. 저위도가 남는다. 이게 고위도로 가서 지구 전체적으로는 푸릇푸릇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옳은 거예요. 옳은 것도 조금 잘 기억해 주시고 외워주셔야 돼요. 문제로 이해하고 익히는 것도 꽤 많기 때문에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숙제 다 해왔죠? 자, 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다 숙제였구나. 자, 여기도 흐린 글씨도 조금 대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옳은 것은 이겁니다. 대기중, 뭐야, 왜 이래. 수증기는 기상현상 일으킨다. 이거는 진짜 수증기 기상현상. 이게 같이 묶어서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높이에 따라 기권 알죠? 기권. 뭐 대륙권, 성층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높이에 따라서 기온 분포가 변하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공기는 대륙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와 산소만으로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죠. 여러 가지 기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높이가 한 1000m까지라고 했잖아. 우리 저번에.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중열. 요 순서예요. 대성중열.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류가 잘 일어나는 데가 에이스야. 왜? 이유도 알고 있어야 돼.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대류가 잘 일어난다. 기온이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잖아? 대류가 잘 일어나. 방이 있다고 쳐봐봐. 에어컨은 어디다 달아요? 에어컨 바람을 여기다 쏩니다. 위에다가 쏩니다. 위가 차가워야 돼.
위가 콜드 해야 돼. 콜드. 영어 시간이야? 위가 콜드 하면요. 그리고 아래는 어때요? 난방을 여기다 하죠. 아래는 핫. 이래야 대류가 잘 일어나. 난방은 아래쪽에 보일러 깔잖아요. 위에 에어컨 있잖아요. 이게 원리가 그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찬바람이 밑으로 내려와. 무거워. 찬바람이 더 무거워요.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는 막 이렇게 공기 중으로 막 부피가 커지면서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위에가 시원해야 돼요. 위에가 항상 외우시고. 자, 옳은 것은 여기서 C예요, C. 일단은 C인데, 3번인데, C층에서 대류가 일어나는데 기상현상은 안 나타난다.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상현상은 수증기 없어서. 알겠죠? 자, A층 수증기 있어요.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잖아. 그 다음 B층은 올라갈수록 이건 아니에요. 기온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 왜? 오존층 때문에 기온 올라가는 거죠. 오존층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D층은 대기 안정화 장거리, 아니에요. B층이에요. B층이. 자, B층이 성층권이 그렇습니다. 장거리 비행 성층권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D층은 무슨 오존층이야. 지금 B가 지금 어디에 성층권이 오존층, 오전이 된다. 오존, 성층권은 장거리 비행, 오존,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옳은 거 3번인데, 열권은 공기가 희박해요. 맨 마지막이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거의 우주에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기가 찌끔밖에 없어. 그래도 오로라도 생기고, 열권은 오로라잖아요. 그래서 오로라 이러면 열권입니다. 열권 보이나요?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 일어납니다. 잘 일어납니다. 중간권도 위에가 차가워. 올라갈수록 차가워서 그래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성층권 아닙니다. 대륙권하고 중간권, 대륙권, 중간권. 그래서 이곳 때문에 대류 일어난다. 자꾸만 외우세요. 자, 기권은 높이에 따르면 5개 아니지, 4개지, 4개. 4개. 자,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권에서 일어나는 특징.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거는 성층권, 열권. 좀 외우세요. 자, 대기가 안정해서 대류가 잘 안 일어나는 것도 성층권, 열권이었는데, 오존층이 딱 쐐기를 박았지. 오존층 나오면 무조건 성층권입니다. 오존층, 성층권. 외우자. 알겠죠?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오존 성층권. 이제 좀 되는데, 그때 되면 또 까먹을 수 있어요. 자, 인공위성 궤도는 10건입니다. 엄청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 우주 가깝게 가야 돼요, 인공위성. 눈빛 기상현상 대륙권. 그냥 거기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데 대륙권. 그 다음 유성 관측되는 거 중간권. 오랜만에 중간권 나왔다. 자, 그래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어? 대성중렬이라 그랬지. 대성중렬. 그래가지고 4번 되겠습니다. 순서 좀 외워주시고,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성층권의 높은 온도 오존이 만약에 안 있을 때, 이런 거 왜 예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온도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또 막 올라가요.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 여기까지는 복사열. 복사 에너지. 아니, 복사열이 줄어들어서 그래. 복사열이 줄어드니까 얘가 추워 이러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태양 복사가 태양열이 올라가서 여기 따뜻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옳은 것은 5번. 이거는 뭐 기본이었죠. 그리고 있잖아. 물질의 도움을 받아 전달되는 도움을 받지 않고 도움 안 받아야 돼. 안 받아. 그리고 온도가 높은 물체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이제 지금 모든 물체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모든 물체. 그 다음에 태양이 방출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온도와 이거 관계가 왜 없어? 관계는 있지. 복사 에너지 양이 모두 뭐 같진 않고요. 그쵸?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요, 복사 에너지 양이 많긴 많아요.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죠. 자, 여기서 보니까 옳지 않은 거 고르래. 컵 안의 공기 시간 계속 상승한다. 이거 같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물건이 다 터지게 우리 불 켜고 사는데 어? 막 터지고 막 난리 나겠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복사 평형 알아보려는 실험 맞고요. 지금 컵이 지구, 적외선 등은 태양, 이게 같아진다. 방출하고 흡수가 같아져서 복사 평형. 거리가 더 가까우면 온도가 더 높아진다. 뭐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평형 도달하고 있어요. 옳은 거. 자, 기억부터 볼까요? A 구간에서는 흡수가 많은 거죠. 맞죠, 맞죠? 흡수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죠. 그거밖에 없네요. 그 다음 B 구간에서는 흡수하거나 방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거죠. 같은 상태죠. 그 다음 A 구간에 무슨 복사평형이야? B가 복사평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던 거 많이 봤죠? 선생님이 요렇게 크게 한번 해줄까요? 이거 이게 사실 숫자를 넣어봐야 돼. 숫자를 넣어야 이게 진짠가, 이게 됩니다. 숫자 아까 넣었었죠. 여기서 100이다, 여기 50, 20, 30, 여기가 두 개가 이제 지구로 들어온 거라 70%가 들어왔고, 여기가 70이 나가고, 여기에도 70이 나가는데, 자, 요렇게 해서 넣어보면은 이게 3번이 나와요. 왜냐면은 여기가 20, 50, 70입니다. 나머지 넣어보세요. 나머지 넣어보고 안 된다 이러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 이거 아닌가요? 따지러 오세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흡수되는 양. B가 뭐였어? B가 우리 20이라고 했죠? C가 50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70%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옳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모르는 걸 질문하는 학생이 더 똑똑해집니다. 아주 똘똘해질 겁니다. 집에 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너무 바쁘더라도 선생님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세요. 자, 온실효과랑 지구온난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요거죠.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하면 기온이 왜 낮아져? 높아지지. 높아져서 문제잖아요. 그쵸? 나머지는 다 공부를 해두시고 외워두셔야 되고, 온실기체가 얘네들이라는 것도 좀 외워두세요. 이산화탄소도 있고, 메테인도 있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읽어봤을 거고요. 자, 대기가 없어. 이게 대기가 없는 달, 대기가 있는 지구. 자, 보면요. 가가 복사 평형이 일어나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온실 효과가 일어나죠. 근데 얘는 이제 온실 효과가 없지. 가는 온실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균 기온이 나보다 가가 낮지.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습니다. 자, 우리 15번으로 가도록 하죠. 이게 이제 온실 효과죠. 지금 흡수했다가 평균 기온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거 온실 효과. 안 보이면 한 번 더 써줄게요. 온실 효과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아까 메테인도 나왔죠? 더하기 메테인까지 써줄까요? 수증기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 옳지 않은 거 2번인데 농도가 증가하면 온실 효과가 강화되죠. 나머지도 잘 공부해 두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17번 지구 온난화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거 면적이 감소합니다. 왜요? 해수면이 증가하잖아요. 감조라고 썼네. 왜 이래? 감소. 이제 빙하가 녹아서 지구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니까 빙하가 엄청 녹아요. 빙하 좀 뭐 녹아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빙하가 녹으면은 지구 해수면이 1cm만 높아져도 지구 면적으로 따져봐. 어마어마합니다. 땅이 돈인데, 그지? 자, 18번에 그 적절하지 않은 거 온실기체 배출량 이거 너무 쉬웠죠? 자, 그 다음에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중열 이거 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크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층 성층권에 오존층 존재하죠. 그래서 자외선 흡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기온이 올라가요. C층에서는 대류는 일어나는데 수증기가 거의 없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거 계속 크게 해줘야 되네. A 구간에서 온도가 왜 상승해요? 자, 흡수가 더 많답니다. 방출보다 많은 거예요. 그쵸?
그다음 일정한 까닭은 나중에는 흡수하고 방출이 같아지는 겁니다. 같아서 그렇다. 그다음에 다 못 썼으면 일시정지하시고 다시 한번 탁 잡아서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지구는 대기가 있어요. 자, 대기가 있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달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룬다. 달도 복사 평형은 이루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게 그냥 뭐 대기가 없어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는데도 기온이 계속 상승하진 않아. 왜요? 자, 흡수한 만큼 방출해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질소, 산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옳은 것은 이거밖에 없죠. B가 산소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거 오존이다. 오존으로부터 유해한 자외선 막아주는 게 오존층입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산소가 아니라 이제 수증기가 기상현상의 원인이 되고 A와 B는 온실 효과 일으키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니라 그랬지. 이거 말고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이라고 했죠. 온실 효과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것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옳은 것은요. 얘가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온도가 더 낮죠. 얘가 온도가 좀 올라가죠. 복사평의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시간도 A가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온도는 B가 당연히 가까이 있으니까 더 높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틀렸지. A, B가 도달하는 시간이 같지 않아요. A, B가 짧지. B가 짧다라고 해야죠. 되고, 모두 온도가 상승하다가 일정해지죠. 상승하다가 일정해진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A, 방출하는 지구 복사. 지구 대기에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은 A의 양은 BC의 양과 같다. B가 방출하는 거 전체랑 같습니다. B와 같습니다. 아까 전에 BC라 그랬잖아요. 아까랑 좀 달라, 이거. 이거 지금 그때그때마다 그림이 약간씩 다른데 잘 이해합니다. 이만큼이 여기서 흡수됐잖아요. 여기 대기랑 합쳐서 70%였고, 여기가 70%가 나갑니다. 여기를 B라고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또 추가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는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학습지 하시고요. 저기 숙제를 미리 공지합니다. 숙제는 59쪽, 61쪽 두 쪽을 학습지 할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대기 중에 수증기에 대한 거예요. 대기 중에 우리 공기 중에 수증기가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따라오세요. 이제 수증기를 포함하는 데가 한계가 있다. 자, 포화 상태와 불포화 상태가 있는데 수증기를 제대로 포함하고 있다. 이제 여기서는 좀 더 포함할 수 있어요.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여긴 최대치였고,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공기 1kg, 1kg이면 좀 넓어요. 생각보다. 거기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변화가 있는데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 증가. 자, 포화 상태를 판단할 때는요, 공기 중에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을 비교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지는데, 이제 실제 수증기량하고 포화 수증기량이 같을 때가 포화 상태라고 하고요. 실제가 좀 적어. 그러면은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아직 식이 안 나왔네. 좀 이따가 식이 나오는구나. 두 번째 장에서.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C가 불포화예요. 불포화. 자, 가로가 기온입니다. 세로가 수증기 양이에요. 그리고 요렇게가 이제 그 포화 수증기 양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면요. 봐봐요. 자, 25도일 때 B를 기준으로 볼게요. 25도일 때 얘가 20kg만큼 수증기를 포화할 수 있대요. 포화.
자, 그 다음에 다르게. 자, 15도일 때 A는 여기가 15도일 때 10km만큼 좀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물어봐요. 얘가 불포화잖아요. C가 불포화인데, 그럼 포화 상태로 어떻게 해요? 온도를 낮추거나 수증기 양을 늘리거나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C가 불포화 상태다 지금. 요거 좀 계속 챙기시고 그래서 기온을 낮추거나 수증기를 공급하거나 그래서 15도로 낮추거나 그 수증기양 9.4로 낮추는데 이 9.4는 어디서 나왔어요? 자, B로 가는 거. C에서 B로 가는 거는 25도일 때 20km까지 갈 수 있다며. 근데 공기 중에는 지금 10.6만 있다 그랬거든. 이걸 빼주면 9.4만큼 더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어떻게 하나요? 가습기 트는 겁니다. 자, 이슬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번에는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작은 이렇게 물방울이긴 한데 그게 공기에 둥둥둥 떠 있으면은 실제 물방울로 변하는 겁니다. 그것을 응결이라고 하고요. 자, 이슬점은요, 공기가 냉각되는 거야.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돼서 이제 몽글몽글몽글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변화하냐?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자, 응결량은 어떻게 되냐? 냉각되어서 이슬점보다 낮은 온도가 되면 응결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 빼기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그러면 응결이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포화까지가 안 되는 거야. 포화가 안 돼. 포화량을 초과했어. 그러면은 응결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A 공기에 있을 점이 딱 여기야. 요 선 상에 있어야 되니까. A인데, A인데, 20도일 때 딱 요렇게 A점에서 이슬점, 응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응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온도가 떨어질수록. 왜냐면 이제 포화가 잘 안 되거든. 온도가 떨어지면요, 공기가 머금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새벽에 딱 일어나면은 맑고 공기가 이슬이 막 다 이렇게 나뭇잎 같은데 다 이렇게 맺히는데 불포화 상태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불포화 상태잖아요. 냉각이 돼야 돼, 일단. 그래가지고 A 상태가 딱 됐어. 여기까지는 이슬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냉각이 되면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수증기량이 14.7이었다면, 자, 10도까지 뚝 떨어졌어.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얘가 이만큼 있었고 14.7이 있었거든요. 이때 불포화 상태였거든. 그래서 더 공기 중에 떠 있었어, 이때는. 그런데 여기 10도가 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빼기 하면 됩니다. 아우, 뭔가 또 빼기도 해야 되고 귀찮아지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잘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불포화 상태는 뭐라 그랬어? 조금 더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어. 불포화 상태는 건조한 상태입니다. 사실 공기에 더 수증기가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게 더 많아. 이게 공기가 건조하면 어떻게 돼요? 왜 자꾸 막 공기 안으로 이게 그 물이 증발하려고 합니다. 이게 막 증발이 많아요. 증발을 더 많이 해요. 증발을 많이 하고요. 자, 포화 상태는요. 이거 한 번 나가면 얘 한 번 들어오는 딱 맞는 상태예요. 딱 맞는 상태. 그래서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 표시 조금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충분히 이해해서 흡수해 주시고 자, 얘는요. 공기 중으로 이게 계속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는 나가봤자 이렇게 튕겨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증발. 물의 높이가 계속 낮아져.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증발했다가 또 포화 상태에 도달해서 더 이상 거기까지만 딱 포화 상태에 똑같아집니다. 그래가지고 가가 물 높이가 낮아집니다. 가의 물 높이가. 그 다음에 기온과 비교해 봤을 때 가열을 하면요. 증발이 당연히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활동을 잘하잖아요. 수증기가. 그래가지고 내부가 이렇게 딱 깨끗해져요. 이게 쫙 이렇게 맑아져요. 포화가 돼가지고. 그런데 찬물로 식히면요. 포화를 잘 못해. 수증기로 잘 못 들어가고 응결이 일어나서 뿌옇게 쭉 흐려진다. 자, 그래서 뭐 김서린 안경 맺힌 이슬, 새벽에 맺힌 이슬, 물방울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수증기량하고 실제 수증기량이 같다. 이게 또 이게 상태가
상태가 되는 온 이슬 말이 이렇게 꼬이냐? 이슬점이라는 게 이게 실제 수증기량하고 포화 수증기량이 같을 때 이슬점이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말 꼬였어요. 엔진 났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숫자가 좀 나오기 시작했죠. 항상 분모가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분자는 실제 수증기량이에요. 그것을 상대 습도라고 합니다. 좀 더 간략하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예시도 한번 보세요. 자, 포화 상태일 때 A 공기는요, 여기 있잖아요. A 공기가 여기 있는데, 어, 얘가 지금 실제로는 10.6이 있어. 10.6. 그치, 실제. 그런데 얘가 어디까지 포화는 사실은 20까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20분에 포화 상태가 되려면 20kg까지 되는데 좀 건조해가지고 이제 불포화 상태예요. 얘가 A가. 그래서 10.6밖에 없어. 그럼 몇 프로 찼냐? 곱하기 100을 하니까 53%밖에 안 찼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만큼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는데 실제가 아니라 원래는 근데 실제로는 조금밖에 없는 거죠. 건조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에 가까워질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상대 습도가 왜 변하느냐? 상대라는 게 뭐야?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이만큼 포화 수증기량이 있는데 실제로 요만큼밖에 없어. 퍼센티지가 워낙 작죠. 근데 똑같은 범위인데 얘는 엄청 많아. 실제로도 꽤 많아. 거의 가득 찰 정도로. 그래서 얘가 이제 상대 습도가 얘가 크다라고 하는데 봐봐요. 이게 아까 전에 식이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밑에 나오긴 나와요. 간략하게 다시 상대 습도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포화 수증기량하고 실제 수증기량에서 100을 곱하면 상대 습도잖아요. 자, 상대 습도가 증가했다? 실제, 분자죠, 분자. 분자가 커지면 정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분자잖아요. 분모가 아니라. 그래서 상대 습도, 이게 는 하면 상대 습도가 되잖아. 여기 상대 습도가 되는데 이게 분자가 커지면 똑같이 커지는 거예요. 정비례.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 요거는 분자죠. 분자가 감소하면 상대 습도도 감소합니다. 식으로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 그러니까 기온이 높다, 여름철이 된다, 이러면요. 공기 중에 머금을 수 있는 공기가 아주 습도를 잘 머금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 습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워낙 이 겉에 여기 머금을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지만 얘는 일정해. 실제로 습도는 일정한데 오히려 건조하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여름철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값을 생각해 보세요. 기온이 높아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실내 온도라고 봐도 돼요. 집의 온도를 겨울에 높이잖아요. 그럼 되게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대 습도가 감소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식으로 봤을 때도 분모에 해당하죠. 분모가 증가하면 반대입니다. 반비례해요. 그래서 상대 습도는 감소하는 겁니다. 알았죠? 요거. 자, 반비례한다. 그래서 여기는 정비례. 써놔.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상대 습도도 증가한다. 여기는 반비례 써놔. 자,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과 상대수 이슬점 변화. 자, 기온은요, 요때가 제일 높아요. 오후죠, 오후쯤. 오후 2, 3시경. 그 다음에 새벽에. 왜 새벽이라고 쓰세요? 새벽에 가장 온도가 낮죠? 그런데 상대 습도는 오히려 새벽에 상대 습도가 높아요. 기온이 낮을 때 상대 습도가 높다. 기온이 높을 때 상대 습도가 낮다. 아까 선생님, 날씨가 더우면 뭐가 높아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 그 상대 습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머금을 수 있는 범위가 올라가는 거지만, 만약에 그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면 오히려 상대 습도는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잘 정리하고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게 상대 습도는 기온과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 만약에 수증기량이 공기 중에 일정할 때 잘 보세요.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요. 포화 수증기량이 분모에 있었죠. 분모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하면 상대 습도 결과치는 오히려 떨어진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슬점은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 그리고 하루 동안 포함된 수익률 변화가 거의 없다. 자, 그래가지고 요 표를 조금 이해해서 외워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요거 표 별 3개 하겠습니다. 자, 하루 중에서 기온은요, 얘가 새벽이 제일 추워. 기온은. 근데 습도는 오후가 제일, 상대 습도는 제일 낮다고요. 자,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외워주세요. 요걸로. 새벽에 기온은 뚝 떨어지고 오후에 상대 습도가 뚝 떨어지고. 자, 그다음 가장 높을 때입니다. 자, 오후에 기온이 제일 높죠. 오후에. 그런데 여기 새벽에 상대 습도가 가장 높다고요. 상대 습도가. 그리고 이슬점은 거의 일정하고요. 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기온과 상대 습도는 대체로 반대로. 자, 과학에서는 조금 100%가 아닌 이상 항상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썼습니다. 또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자, 절대 습도라는 거는요. 1m인데요. 이제 이게 1m라고 쳐봐. 이렇게. 선생님 큐브를 그릴게요. 요렇게 있는 거예요. 요렇게 있을 때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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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여기가 다 1인 거야. 1. 여기도 1, 높이도 1. 이러면은 부피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데 그람으로 나타낸대요. 그리고 절대 습도는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높죠. 당연하죠. 절대 습도니까. 상대 습도 아닙니다. 자, 상대 습도가 100%라는 거는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요것도 기억을 해서 한 2개 정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게 같아야 돼요.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아야 돼요. 당연하죠. 포화 수증기량이 70을 머금을 수 있는데 실제로 70이다. 이런 포화 상태입니다. 이렇게 100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같기 때문에 얘네 둘이가 분자 분모가 같으니까 약분돼 버리고 당연히 상대 습도가 100%가 되겠죠. 자, 현재 기온과 이슬점이 같은 겁니다. 기온과 이슬점이 같다라는 말도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곡선상 포화 수증기 양의 그 곡선이죠. 요렇게 생긴 거 있었죠? 그 곡선 위에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밀폐됐다라는 거는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어. 유입이 없어. 들어오고 나가고가 없어. 자, 첫 번째 난방할 때입니다. 첫 번째 난방할 때 기온 상승. 이제 방으로 얘기해야 더 좀 쉬워요.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함으로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고요. 얘가 습도를 포함할 수 있는 양이 증가해요. 그래서 상대 습도가 낮아져서 건조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난방할 때. 자, 냉방할 때 두 번째. 기온이 떨어지죠, 당연히. 그러면요, 수증기를 흡수를 잘 못해. 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양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상대 습도가 오히려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냉방할 때 상대 습도가 높다. 그래서 약간은 좀 축축해진다. 이런 느낌이 납니다. 축축. 자, 그래서 요것들 있죠. 실제 수증기량도 똑같고 이슬점도 똑같아. 이게 일정하다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이 올라갔어. 상대 습도는 반대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아. 일정해.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이 떨어져서 상대 습도가 올라가. 반대다. 이게 반대 상황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얘네가 지금 반대 관계죠. 반대.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비 오는 날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냥 축축하던데요? 막 이렇게 되죠. 일단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죠. 상대 습도가 일단 높죠. 그래서 증발이 안 돼요. 그래서 축축하고 끈적끈적하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안개가 새벽에, 자, 새벽 이러면 냉각이 됩니다. 그래, 기온이 낮아지는 거고요. 공기가 수증기를 머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안개 같은 것도 생기고 막 물방울이 응결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응결이 일어나서 안개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뽀얗게 돼요.
요런 거 뭐 새벽에 일어나 봐야 이걸 알 텐데. 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 저기 숙제 잘 하시고 우리 끝났죠? 끝났다, 끝났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